많은 엄마들이 말이죠.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최우선은 뭐냐면 뭐예요? 교과 성적입니다.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있고 비교과 있지 비교과 있고 내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신이 비슷할 때에는 비교과가 좀 도움되지만 그러니까 일단 내신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신은 한 7등급 나오는데 스펙만 많다 붙여주겠습니까? 안 붙여주죠. 그러니까 근데 가끔 그런 애가 나오죠. 그런 애가 나와요. 신문에 나오거든요. 내신 몇 등급에 어느 대학 갔다. 그때는요 그 아이의 대학 고등학교를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자율형사직고이거나 아니면 지방의 비평준화 우수고이거나 아니면 기숙형 고등학교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모의고사가 좋은지 수능이 좋은지 이렇게 한번 체크하는데 이것도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본인이 하면 좋은데 본인은 냉정해지지 않아요. 참 우리가 입시를 할 때 우리 수험생이나 수험생 어머님들이나 참 본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너무 긍정지향적이고 너무 희망적이에요. 근데 입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면 안 돼요. 항상 최악 부정적인 상황.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하나가 현직 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검사님이 애를 대학에 애가 셋인데 첫째, 둘째를 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원래 고3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전화해서 저한테 우리 애가 6월 모의고사가 이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과연 이 정도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님 그거보다야 잘 보겠죠. 이렇게 제가 그냥 예의상으로 얘기했거든요. 애가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 언니하고 형은 굉장히 언니하고 오빠는 굉장히 좋은 데 갔는데 막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지 시험 못 받기를 제가 그냥 위로 삼아 아버지 검사님 그 6월보다야 잘 보겠죠. 제가 그랬더니 아버님 이 이사님도 아시잖아요. 6월이 수능이라는 거. 제가 애 한두 번 보내보나요? 딱 보면 알죠. 얘는 이거보다 안 올라갑니다. 너무 아버지가 냉정해요. 근데 이제 검사 나온 거죠. 해보니. 근데 그 아버지는 저한테 면담하러 오시면 아주 제가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면 노트 한 권을 들고 와요. 뭐 한 걸까요? 본인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OX만 묻는 거예요. 이렇죠? 저는 앉아가지고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앉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조사 많이 하셨나요? 그렇게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맞아요. 네. 이거예요. 이게 면담이니까 뭘 좀 해. 근데 그러면 아버지는 딱 노트 딱 덮으시면서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 아버지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제 얘기가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냉정해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본인에 대한 냉정한 건 본인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과도한 기대가 있고 애들은 자기가 잘 본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누구랑 얘기하시라고요?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담임생활협의회에서 내가 이러는데 어디에 갔으면 좋겠는가를 면담을 담임선생님과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여학생이 계시면 이거요. 수능 같은 큰 시험에 약하거나 성적의 기복이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학생 가운데 상당수는요 병이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모의고사 중요한 거 보는 날이면 과민성 대장 증상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설사.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수시 모집에 무조건 가야 돼요. 왜? 수능이 주는 압박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것들은 특히 여기 혹시 딸내미를 데려오신 분들은 저는 여자고등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자애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죠? 시험 보러 갈 때 한 달 전에
아이하고 얘기해서 너 생리 예정일이 언제니? 이를 따져봐가지고 수능 날짜와 겹칠 가능성이 있으면요 빨리 병원 갔다가 오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생리를 당기든가 미루든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건강해야 조금 안 좋겠지만 젊은 애들이니까 그 조금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엄마도 있습니다. 애가 워낙 벌벌 떠니까 뭐를 먹인다고요? 우황청심원을 먹입니다. 근데 우황청심원이라고 하는 약이 진정제입니다. 그죠? 그럼 애들이 이 4교시, 3교시에 뭐 하게 될까요? 졸아요. 저는 여자고등학교 담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실제 사례. 저희 반에 공부를 제가 이제 인천에서 문일여고 선생님을 제가 오래 했는데 저희 반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다가 얘가 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아침에 딱 제가 조회에 들어오면 걔가 생리하는 걸 제가 알아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걔는 너는 오늘 야자지 마 빨리 가라자. 근데 그 아이가 제가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그 수능 보는 날 생리 날짜가 걸린 거예요. 그 애가 너무 배가 아프니까 그 유명한 진통제 하나 있잖아요. 맞닥해버린 이걸 먹은 거죠. 근데 얘가 과민성 대장 증상은 극복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감기에 와가지고요. 콧물이 엄청 그 나오는 감기인데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감기가 뭐 그때 콘텐츠병 이런 거 유행할 텐데 그때 뭐가 있냐면 우주인들이 먹었다는 감기약. 애들은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액티피드라고 아세요? 네. 이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거를 먹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개보린 플러스 액티피드.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처참해진 거죠. 그게 재수했어요. 근데 우황청심만 먹을 때는 또 재수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먹여보지 마세요. 그리고 행여 먹이고 싶으시면 시험을 보세요. 언제? 모의고사 볼 때. 한번 먹여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그래서 이거는 지원하실 때요. 또 하나 이게 잘 보시면 되겠지만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이거요. 소신과 적정과 안정을 골고루 섞어야 돼요. 안정만 6개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소신 6개에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소신 6개면 다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안정은 붙어버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붙어서 정시에 못 가는 걸 뭐라 부릅니까? 수시 납치라 하죠. 납치가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소신만 6개를 쓴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광탈되죠. 광탈은 뭐 아까 박순여 선생님이 뭐 광공? 미친듯이 공부한다는데 광탈은 뭐냐면 광속으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두 개. 그래서 이 수시는 내가 여기에 붙으면 가겠다는 대학만 쓰세요. 난 붙어도 안 가. 이 대학을 쓰지 마세요. 괜히 쫄아가지고. 그래서 흔히 지나치도 않은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이고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라고 보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맞는 분야를 지원하시면 되죠. 근데 적성은요, 올해 고3 정도까지가 적성일 겁니다. 올해 고2는 아마 적성이 거의 없어지고, 고1은 아마 적성이 완전히 없어질 거니까, 적성 대신에 내신 거 수능에 몰입해 주시고, 좀 더 표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우린 내 성적이 이 태블릿 안에 있다면 그래도 행복한 거죠. 100분위가 85 이상이고 교과가 1, 2, 3, 4, 5등급 나오면 행복합니다. 왜? 어떻게든 대학을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행복한 애가 누굴까요? 얘죠. 얘가 제일 행복하죠. 모의고사가 85% 이상이면서 교과 1등급 얘가 제일 행복합니다. 뭘로 가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애매한 경우, 가장 대학 가기가 애매한 퍼센테이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100분이 70에서 85 사이 애매합니다. 어정쩡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예이면서 교과 3, 4은 참으로 얘는 어정쩡해요. 어정쩡합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나 나중에 그 책자를 보시고 자기가 형광펜 칠해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 진짜 우울하죠. 70% 이하. 얘는 참으로 수시 모집에 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이인데 오히려 어쩌면 얘는 마음은 편합니다. 그죠? 아무데나 가기만 하면 다행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제일 어려운 애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아마 많을 거예요. 얘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뭔가를 해주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컨설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요, 저는 컨설팅을 안 하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이 하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가서 들어요. 옆에서 가서 듣거든요. 듣는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겁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컨설팅하면 제가 가서 만족스러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가끔 이러면 주선생님 담임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들이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의 담임선생님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가보면 하나도 없죠. 올해 처음 고3 담임을 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얘기해보나 마나.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유료잖아요. 그죠? 근데 담임선생님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잖아. 그럼 아무리 그 담임선생님이 무능해도 무료니까. 공짜니까. 우리 공짜면 양식물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의견 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아무리 담임선생님 고3 담임을 처음 해도요. 이미 다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특히 수시 모집은 그 학교에서 몇 등이 어디 가냐는 그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사설기관은 맨 나중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말 만족하지 못할 때 사설기관에 오는 거지 우리 담임선생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오지 마세요. 물론 50분이야 저야 좋죠. 50분이야 뭐 한 명 올 때마다 몇십만 원씩 벌으니까 좋잖아요. 하지만 그건 양심적인 것은 아니죠. 자, 학생부는요 많이 뽑아야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요. 이 하남이나 광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강남 학교에 가서 가끔 설명회를 하면 강남 엄마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남 프리미엄이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강남 프리미엄이 뭐예요? 강남에 있는 학교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느냐. 이건데 자, 어머니들 보시기에 강남 프리미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종합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즉석 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강남 프리미엄이 존재할 것이다. 내리세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제 일종의 희망. 그죠? 존재할 것이다는 의씨 하겠지. 근데 그거는요. 일관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입학사정관은 강남 프리미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입학사정관은 강남 프리미엄을 안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달리 말하면 어떤 데는 애 개인정보를 안 주고 그냥 포트폴리오만 주고 뽑기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학은 개인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개인정보를 안 줍니다. 가려요. 얘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면접관한테 주지 아니하고 뽑게 합니다. 그럴 때는 강남 프리미엄 주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개인정보를 주면 아무래도 강남 학교들에게 좋은 또 이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입학사정관님들하고 많이 면담을 하셨는데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들과의 관점이 또 달라요. 교수들은 대체로 강남 프리미엄을 주는 쪽입니다. 사정관들은 윤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남이나 광주 아이들은 누구한테 걸리는 게 좋을까요? 입학사정관님한테 걸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래서 대학들이 면접관을 꼭 한 명만 배치하지 않아요. 교수와 사정관을 짝으로 배치하죠. 그래야지 주고 안 주고 이게 평등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중요한데 문제는 메뉴에 나오지만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가 안 나오면 떨어져요.
해마다 한 30%가 수능 체제를 못 지켜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니까 스펙이 화려해도 수능이 안 나오면 떨어진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책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최근 들어와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 최근 들어와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비중이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와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비중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가고 있죠. 왜? 자기소개서는요, 대부분 나 잘났어요. 이거예요. 추천서는 대부분 얘 잘났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대학들에서 학생부 쪽을 더 열심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학생부에는 그나마 고1, 고2 때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있으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더라 하더라도 저거 중에서 몇 개가 해당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번 원서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2개 정도가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빨간 색깔 문장에 본인이 해당되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특히 2번, 6번 독서나 비판적 분석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면접 및 문제 해결 등에 자신 있는 학생은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늘 때 내신 성적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래 입학사정관 전형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궁뎅이와 엉덩이가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궁뎅이와 엉덩이 같아요? 달라요? 약간 그 사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궁뎅이와 엉덩이가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입사관과 종합전형이 좀 다릅니다. 그럼 뭐냐? 어떻게 다르냐?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나오지만 학교의 방점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활동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면 내신 성적,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수상 경력, 여러 가지 학생부의 요소 가운데 수상 경력이 중요합니다. 수상 경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수상 경력이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근 들어와서 봉사활동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활동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모든 게 다 중요하죠. 특히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저거는 담임선생님에게 아이가 얼마나 잘 평가를 받았냐의 문제인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놀라운 것은 담임선생님들이 냉정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요, 애가 미워도 애의 인생을 생각해서 잘 써주는 담임선생님이 많았는데,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냉정해집니다. 좋아요. 아주 바람직해요. 그래서 나쁘면 나쁘고 좋으면 좋다고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강이니까 넘어갈게요. 책자에다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건 수능 최저 기준 책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학생부를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능으로 뽑는다는 얘기니까 수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인데요. 저는 요령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빨간 걸 잘 보세요. 빨간 거 보시면, 만약에요, 자기가 이 학기 중에 외부 활동을 나갔다 오면 학교에다가 뭘 내죠? 체험학습 보고서를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방학 때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허락 안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써요, 못 써요? 방학 때, 예를 들면 방학 때 모의유연을 갔다 왔다. 그런데 담임선생님 허락을 안 받고 갔다 왔다. 그럼 자기소개서에 써요, 못 써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주세요. 써요, 못 써요? 쓰세요. 대학서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쓰세요.
제가 쏟다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책자에 없는데 1번, 2번, 3번은 공통입니다. 모든 대학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4번은 자율문항이기 때문에 이 자율문항은 학교별로 달라요. 이건 그 대학의 요강을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희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은 모집단위와 관련된 노력, 그 다음 서울대학은 독서, 서울시립대학은 지원 동기, 경희대학은 지원학과에 지원하는 동기와 학업계획, 대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몇 번을 제일 열심히 보겠다는 거죠? 4번을 제일 열심히 보겠다는 얘기겠죠. 독서는 뭐 했냐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억해 주시고. 이건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추천서는? 담임쌤이 쓰는데 만약에 담임쌤이 미흡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미흡에 안 하도록 지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간절히 빌어서 만회하세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거 성적을 자기소개서 쓰면 빵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토플 시험을 봤는데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성적이 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빵점. 경시대 나간 거. 근데 여기에 없는 경시대회는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학, 과학, 외국어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올림피아드 써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하죠? 자, 수학 경시대회인데 교육청 주최, 경기교육청 주최 수학 경시대회 1등 써요, 못 써요? 교육청 주최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교육청도 교외잖아. 쓸 수 있는 건 교내만 쓰는 겁니다. 교내만. 냉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대회에 나간 거는 써도 돼요, 안 돼요?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채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대회에 나갔다 쓸까요, 말까요? 교육부의 의견은 뭐냐면요.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쓰는 건 상관이 없으나 어차피 채점하지 않는 걸 써봐야 분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손해 아니냐. 쓰지 말아라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입니다만은 but 제가 이 대학 저 대학에 물어본 결과 이를테면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여기에 나갔다. 이거는요. 나간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거는 누가 나가는 거죠? 한국 대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갔다고 쓴다는 얘기는 저 한국 대표예요. 저 수학 좀 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써주세요. 그런 거는. 대신 성적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빵점이니까. 그런 얘기들 책자에다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배고프시니까. 몇 시 오셨어요? 네? 5시요. 전 밥 먹고 왔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집에 가서 사랑과 전쟁 2만 보면 돼요. 요즘 심란해요. 그거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금요일날 낙이 없어요. 원래 사람은 낙이 있어야죠, 그죠? 저는 월화는 닥터 이방인이었고 수목은 너희들은 포위됐다. 금요일날은 사랑과 전쟁 2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낙이 없어지면 안 되죠. 논술은요 아무나 할까요? 논술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해드릴게요. 학교 내신과 수능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가 아니면 논술하지 마세요. 끝. 심플합니다. 학원 다녀도 돈 낭비니까 다니지 마세요. 그냥 다시 말합니다. 학교 내신과 수능 내신이 평균 몇 등급 이상이야? 3등급 이상. 왜냐면 논술을 잘해도 수능 시험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논술을 하려면 이런 대학에 가려면
논술을 해줘야 됩니다. 저거 가운데에서 가기 싫은 대학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가고 싶죠? 저기 붙어도 안 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으로 가려면 논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신 평균 1등급이야. 논술할까요? 안 해도 되죠, 걔는. 나는 스펙이 너무 많아서 생기부가 30장이야. 논술할까요? 하지 마세요. 근데 스펙도 별로 없고 내신도 1등급 못 나오면 논술을 하셔야 명문대학 갑니다. 논술은 언제부터? 적어도 고2 때 여름방학, 고2 여름방학부터 논술을 시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인문계는 뭔가 쭈글쭈글 쓰는 거니까 가능하면 고2 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논술 날짜 넘어갑니다.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요, 여기 좀 나오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수능 최저 기준만 통과하면 논술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수능 최저 기준 책자 참고하세요. 책자에다 나오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자꾸 애들은 이것만 보죠. 이거 없음만 봐요. 없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없는 대학은 논술의 변별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덕성여대는요 가기가 쉬워요. 애들이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추가 합격 기회도 많고 논술도 보니까 애들이 별로 안 갑니다. 여기 가면 추가 합격될 가능성이 많아요. 꼭 가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학인데요. 중앙대학의 대표적인 대 논술의 수학과학입니다. 수학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문계에 보면 인문계도 수리논술이 있죠. 수리논술. 인문계 수리논술은 뭐냐면 확률과 통계예요. 확률과 통계. 확률 통계 공부하시면 돼요. 적성은요. 이 보편적 복지의 실현. 올해가 거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4등급, 5등급입니다. 근데 문제가 작년까지는 학생부의 비중이 낮고 적성 비중이 높아서 학생부가 안 좋아도 적성만 잘 보면 갈 기회가 많았었습니다만은 올해는요 학생부의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적성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도 웬만큼은 나와줘야 되겠고 또 적성은 다른 과목보다도 아시겠습니다만 수학의 위력이 커요. 그래서 보통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좀 잘하는 애가 적성은 유리하다. 그러니까 적성은 공부 잘한다고 잘 보는 게 아니라 센스가 있어야 돼요. 뭔가 눈치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적성 보는 대학은 근데 갈만한 대학이요.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까 한양대학이 10만 양병설 얘기 나온다 그랬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10만 양병설 나오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에요? 가천대학입니다. 가천대학. 가천대학 올해 한 10만 명 모일 거예요. 빌딩 하나 질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적성 보는 대학 가운데에서 멀리 있지만 가면 좋은 대학이 하나 있죠. 어느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 이름 들어보셨어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기 취업이 엄청 잘 됩니다. 대전에 있거든요. 취업이 엄청 잘 돼요. 그 다음에 이 대학 들어보셨어요? 한국상기대. 상기대는 시화공단에 있거든요. 여기도 취업 잘 돼요. 취업 잘 되는 데 가셔야 돼요. 자, 이건 입시 일정별 유의점원. 이건 1년 스케줄인데 한번 눈으로 9시에 끝나야 되니까 거의 9시가 됐네 벌써.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는가를 보시고요.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 9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서울대 거지만 모든 대학이 적용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시고. 자, 오늘 제가 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별게 아니고 제가 한글로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이만기가 오늘 저런 얘기를 했구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건 논술 얘기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이건
책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찍으셔도 뭐 상관없겠어요. 찍어보시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저런 얘기를 이만기가 했구나. 그런 얘기고요. 하나는 올해 일부 대학은 논술도 EBS 교재에 출제한다고 좀 발표한 대학이 있어요. 한양대학이나 중앙대학은 올해 논술도 EBS에도 낸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시 논술 얘기입니다. 논술인데 논술은 일단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마치면 무엇보다도 추가 투기 기회가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성은요. 아까 대부분 얘기했는데 학교별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다운받아가지고 열심히 풀어보면 적성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적성도 EBS와 연계되는 대학이 꽤 많습니다. 수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성 역시 상당수의 대학이 적성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웬만큼 되고 적성 문제를 잘 풀어보면 실력이 늘게 돼 있어서 근데 적성은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됩니다. 늦지 않아. 그러니까 고3인데 성적이 4, 5등급에 해당한다면 적성을 준비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는 점점 위력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비교과의 위력이 작년보다는 커졌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요. 우선 선발은 없어졌고 일반 선발인데 일반 선발은 작년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에다가 탐구를 집어넣은 대학이 꽤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대학은 탐구를 2과목 쓰지 않고 1과목 쓰는 대학도 꽤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1, 고2는 일단 모든 걸 제쳐놓고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학습량을 늘리는데 수능은 학습량이고요. 학교생활은 내신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3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아까 몇 번 힘주어 당부드렸죠. 꼭 요맘때 누구를 만나시라고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올해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